자, 연습 문제 8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세제곱 fx분의 1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0으로 갈 때도 요 식이 2로 간다. 이걸 한 방에 처리하는 건 어려운 거니까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처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식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셔야 될 게 f 안에 있는 식이 깔끔하게 x로 안 떨어지고 x분의 1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복잡한 식이 등장하면 이거 치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꼭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 치환할 x분의 1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x가 현재 0 플러스로 가니까 이게 0 플러스로 가면은 t는 무한대로 가게 되죠. 이 치환은 이미 2009년도인가? 그때 이미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종 참고서가 많이 베꼈기 때문에. 그러면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여기 있는 x는 또 t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으니 요 x세제곱 대신에 t분의 1 세제곱이 들어가서 t세제곱을 분모에다가 깔아주고, 그 다음에 x분의 1 대신 아까 전에 t로 치환했으니까 ft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관계식으로 이게 바뀌었으니 손쉽게 ft란 녀석은 최고차가 3차이면서 그 녀석의 계수가 2다. 따라서 fx를 이렇게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x가 0으로 갈 때, 즉 0으로 갈 때는 최저차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제곱분의 fx 더하기 x가 2로 수렴했으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fx 더하기 x라는 요 다항식은 가장 낮은 차수가 2차이면서 계수가 2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높은 차수가 쭉 있을 거고. 그러면 앞서 구해놓은 이 식과 뒤에 구해놓은 이 식을 합치면 여기 fx 더하기 x란 것이 여기다가 x 더한 건데, 여기다가 x를 좀 더해준다고 해서 최고차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fx 더하기 x라는 식은 최고차가 2x 세제곱으로 막혀있고 최저차는 2x 제곱으로 막혀있는 식이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게 됩니다. fx 더하기 x는 최고차가 2x 세제곱, 최저차는 2x 제곱. 따라서 fx의 식이 완성되었으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f2의 값을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함수 fx가 x제곱 빼기 x 빼기 1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2차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대칭축을 머릿속에서 염두에 둬야 되고요. x는 2분의 1 대칭이고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이 2차 식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으니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도 생각하셔야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수틀리면은 근해 공식도 쓸 수 있다. 요 세 가지 고려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랑 근과 계수를 다 고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두 실근의 이름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문자로 명명해주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fx를 보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으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둘 다 분자가 fx, f-x로 주어졌으니까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좀 집어넣어 봐야겠다 해서 마이너스 x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 지금 마이너스가 지나치게 많아서 불편하니까 마이너스를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하나 뽑아내주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얘를 넣어야 되고 x가 베타로 갈 때도 이걸 해줘야 되니까 f 곱하기 f 마이너스 x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여기는 x 빼기 알파랑 얘가 약분돼서 나머지 3차식 인수만 남게 되고 x가 알파로 향하고 있으니까 알파를 대입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알파 빼기 베타 2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x가 베타가 될 때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 fx 곱하기 f 마이너스 x가 여기 인수 x 빼기 베타를 가지니까 이게 약분되는 거고 나머지 인수에다가 베타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를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 둘을 현재 더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복잡하식이 나왔을 때 산수하라 그러면은 최대한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아는 정보에서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을 더할 때 공통 인수가 보이는지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딱 보니까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에 베타 빼기 알파가 있으니까 묶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알파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2베타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로 처리를 하면 얘가 하나 묶이고 앞에 있는 계수인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묶이게 돼서 2배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제가 왜 고려하라고 하냐면 합과 곱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니까 이 녀석과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거를 써먹게 하고 싶으니까 종종 나오는 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알파 빼기 베타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드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인데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는 위에서 내가 이미 써놨으니까 밑에다가 대입해주면 10이 나온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 한번 연습시키려고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4차 함수 fx, gx가 있다. 그럼 fx는 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로 시작되고 gx도 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f형 빼기 g형이래요. 그래서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가하 조건은 f5가 g5 더하기 24로 나와있고 나하 조건은 n이 1, 2, 3일 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 빼기 n분의 fx 빼기 gx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f 빼기 g를 꾸준하게 내주고 있죠. 이 문제 제가 왜 골라왔냐면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hx를 fx 빼기 gx라고 잡아가지고 요거를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거를 미리 여기서 언급을 해주려고 이걸 골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hx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h 관점으로 해석하면 f형 빼기 g형이라는 것은 h형이 그냥 돼버리는 거고 여기서 f5가 g5 더하기 24라는 것을 g5를 이항시키면 f5 빼기 g5 즉 h5가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나 조건에서 이게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자에 있는 식이 hx가 되는 거니까 n은 1, 2, 3일 때 hn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여기 n에다가 1, 2, 3 집어넣으면 h1도 0이고 h2도 0이고 h3도 0이니까 hx 인수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라고 3이 존재한다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fx랑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둘을 빼버리면 이 앞에 있는 4차항은 날아가 버리게 될 거고 3차항 이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f 빼기 g를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즉 3차식 이하란 것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3차식 이하라는 조건과 h1은 0, h2는 0, h3은 0, 이 조건을 합쳐가지고 인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3차식 이하가 아니라 정확하게 3차식이다 라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지금 최고차항 계수를 몰라요. 이거 꼭 쓰셔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를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이 p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h5는 24를 여기다가 써주면 x에 5를 대입해주면은 h5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24p가 되고 그 값이 24가 되니까 p값은 1. 따라서 hx가 완성되었으니 h0을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 교훈은 f 빼기 g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hx를 애초에 이렇게 잡아버리고 푸는 것이 상당히 도움된다. 이건 미적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종종 나오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나올 때마다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4번 양수 k에 대해서 이렇게 한글로 주어지면 꼭 위에다가 부등식 형태로 쓰세요. 수식으로 적혀놔야지 우리가 좀 더 확 와닿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 fx래요. 자, 가조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k로 수렴한다. 오케이. 두 번째 조건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가 k로 수렴한다. 오케이. 그럼 이걸 보고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네. 즉 f0은 0이고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네. 따라서 f1도 0이고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라는 식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x-1이라는 인수도 가져야겠죠. 근데 이거 3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하나 인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x 빼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3차 함수임이 확실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라는 것을 꼭 습관적으로 적어주시길 바래요. 제발. 여기까지 가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식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분의 fx를 계산하면 요 x 하나 약분되고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p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p 알파가 됩니다. 그 값이 k로 수렴한다고 지금 주어진 거죠. 두 번째, 이 식을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극한에다 집어넣으면은 x 빼기 1이라는 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p 곱하기 1 곱하기 1 빼기 알파가 되죠. 그 값이 k가 된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연립하려면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고려해야 할 텐데 이 경우는 나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p도 죽어버리고 k도 죽잖아요. 그러면 1 빼기 알파분의 알파가 1이니까 알파랑 1 빼기 알파랑 같은 거고 즉 알파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p 알파가 k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p가 k가 되죠. 근데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한 것은 p가 아니라 k를 구하고 싶어 하니까 p를 k로 표현하면 p는 2k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남은 조건은 대체 k가 무엇인가 요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나를 보시면 x가 1로 갈 때 이 극한값을 계산한 게 4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 조건에서 구한 요 3차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열심히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요. 그 방법 말고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을 좀 더 권장드려요. 이거 잘 보면 밑에가 2차식이고 여기도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렇게 여기 나와 있는 제곱식을
두 개로 찢어서 볼 수 있겠죠. x 빼기 1, x 빼기 1. 그리고 위에는 fx, fx 마이너스 1.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x 빼기 1분의 fx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x가 1로 가네요. 그런데 가조건을 째려보니까 이게 그대로 있네? 즉, 요 내가 초록색을 친 부분은 k로 수렴한다는 것이 가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네. 두 번째, 이번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걸 잘 보면, 아이고 검은색이 나와버리네. 얘를 잘 보면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1이죠.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보이는 식인 x 빼기 1을 t로 치워낸다고 생각하면 보라색 파트가 리미트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t가 0으로 갈 때가 되는 거고, x 빼기 1이 t가 되고 위에도 t로 바뀌니까 여기 보라색 파트가 이 식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가조건이 있잖아.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또 k다. 즉 이 보라색도 k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가조건을 허투루 준 게 아니라 나에서도 활용하라고 준 겁니다. 따라서 k 곱하기 k가 4가 되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 중에서 플러스만 살리고 싶어서 처음에 언급해놨죠. k는 양수라고. 따라서 k 값은 2가 되니까 f에 대한 정보가 모조리 완성이 됐고, 따라서 fk를 구하는 것은 단순 산수 노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 무턱대고 대입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전에 한번 혹시 더 산수를 간편하게 할 수는 없나? 한번 짚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라는 의미로 골라왔습니다.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다. 연속. 이 연속 함수에다가 1차식을 곱했더니 이렇게 2차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a는 양수랍니다. 여기 a가. 그랬을 때 f에 2f형을 대입한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f가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변수가 있고 한쪽이 특정 숫자가 주어진 경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 미지수에다가 대입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f형이고 여기도 f형이 되니까 이거 갖고 f형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x는 0을 넣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 f0 숫자, fx 문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둘이 같아지도록 한번 대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다 x에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f0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f0 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f형이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내가 f형이 2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확신을 못 하겠으니까 케이스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f형이 2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형이 2이니까 이 부분이 x 빼기 4가 되고요, fx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이 되죠. 근데 이거 저번에 개념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게 연속함수라고 주어지면은 반드시 여기 있는 인수가 여기 있는 걸로 다 나눠 떨어져야 된다기 때문에, 반대로 했다. x 빼기 4가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나눠야 된다. 즉 여기 있는 2차식이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즉 얘가 x 빼기 4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 끄트머리가 마이너스 8로 끝나고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개수를 맞춰주려면 얘가 x로 시작해야 되고, 끄트머리가 마이너스 8로 끝나려면은 더하기 2를 갖고 와야지 이 식이 완성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돼가지고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모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이 나왔을 때 좌변에 x 빼기 4가 보이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좌변은 0이고
우변은 4a 더하기 8이다. 이렇게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럼 F형이 2인 거는 틀렸으니까 당연히 답은 이제 F형은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래서 F형이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은 x 플러스 4 곱하기 fx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고 있다고 간주를 하시고 나머지 인수는 여기가 1이니까 x가 와야 되고 끄트머리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 값은 얘를 다시 전개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니까 a 값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a 값이 2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은 아까랑 똑같이 그냥 여기 x 플러스 4가 보이니까 x에다가 한번 마이너스 넣어볼까? 그러면은 좌변은 빵 되고 우변이 8 빼기 4a가 돼서 a 값을 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x 빼기 2가 되고 a 값이 2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든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요? fx랑 f형이 동시에 주어지는 게 나오면은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봐야겠다. 그 다음 7번. 이건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본이 되는 EBS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돼가지고 기출문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보면 두 함수 f랑 g가 나왔는데요. 구간별로 함수의 식이 다르죠. 이렇게 구간별로 식이 다른 함수가 등장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연속성은 꼭 체크를 하세요. 안 물어볼 리가 없거든. 연속성 체크 하시고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미분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세요. 왜 제가 미분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체크라고 하지 않냐면 체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연속성 정도는 금방금방 눈대중으로 할 수 있지만 미분 가능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쉬워 보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일단 보류하는 거고. 그럼 여기 보시면 f가 0을 기준으로 끊겨 있는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2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4니까 아 f는 x는 여기서는 불연속이구나. 그 다음 g란 녀석은 현재 이 b가 양수인데 여기다가 b 넣은 거랑 여기에 b 넣은 거랑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위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밑에는 a 플러스 b니까 1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gx 같은 경우는 x는 b에서 불연속이다. 그런데 얘네 둘이 곱했더니 연속 나왔대요. 내가 어제 말했잖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 나와야 되죠. 근데 보면 f가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g는 불연속이 있기는 한데 x는 b라는 양수 쪽에서만 불연속이란 말이죠. 즉 g가 b만 아니면 연속이기 때문에 x는 0에서는 연속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f 곱하기 g가 연속이라 그랬으니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라 그랬으니 g에서 0을 대입한 g0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연속함수 쪽이 함수값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g0을 대입하기 위해서 0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지 살펴보니까 이 b가 양수랬으니까 양수보다 작은 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g0은 a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같은 논리로 현재 g가 x는 b에서 불연속인데 f는 0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x는 b에서 연속이 되죠.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fb라는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b가 양수기 때문에 b를 대입하는 곳은 이쪽에 해당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 즉 b 값이 4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이 복잡한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8번. 두 함수 fx랑 gx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f는 구간별로 함수가 다르네요. 그럼 제가 보자마자 체크하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a 넣고 같냐? 해봤더니 좌극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9고 우극하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근데 a 값에 따라서 이게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보류. 그리고 gx는 평범한 1차 함수. 그런데 f랑 g를 곱했더니 연속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실수 a를 싹 다 모아서 가장 작은 놈을 a1, 가장 큰 놈을 a3라고 했을 때 a3 빼기 a1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무지성 풀이는 딱 봐도 불연속성이 생길 만한 여지가 있는 곳은 이 x는 a라는 구간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a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싹 다 나열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해서 모조리 같다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연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곱한 다음에 같다라고 이제 식을 제게 세운 거고, 얘를 열심히 인수분해하면은 a 값이 총 3개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a1, a2, a3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괜찮은 풀인데요.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방법 2번.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3, 4등급만 되더라도 그냥 여기가 끊겼으니까 여기만 조사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방금 저처럼 무지성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속도도 좀 아껴야 되니까 방법 2는 뭐냐? 지금 f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a 값이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에서 내가 지금 얘가 뭔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케이스를 나눠버리세요. 즉 fx가 현재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모르겠으니까 연속인 되는 경우랑 불연속인 경우랑 케이스를 갈라봅시다. 그럼 f가 연속이 되기 위한 것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9랑 2a 마이너스 9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a 값이 6이다. 즉 f가 a는 6이면 연속이고 바꿔 말하면 a가 6이 아니면 불연속이다. 그런데 f가 연속이고 g는 1참수니까 연속이잖아요.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 이미 보장되어 있죠.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따라서 a가 6일 때는 f 곱하기 g가 연속이 잘 된다. 하나 확보를 했고, 그런데 만약에 a가 6이 아니야. 즉 f가 불연속이야. 그런데 연속 함수 g랑 곱해가지고 f 곱하기 g가 연속이 되려면 g에다가 a 넣은 값,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라는 이 함수 값이 0 나와야 된다. 불연속을 다 연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따라서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겠다. 실제 기출문제에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연속과 연속함수가 등장했는데 곱하기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빠삭하게 알고 계셔서 이게 조금이라도 쉽게 나왔을 때 1분 이하로 풀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서 84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다시 미분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쭉 돌아가 보면 어딨지? 여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미분계수와 도함수 중에서 평균 변열의 극한을 조사하는 걸 배웠었고, 오늘은 드디어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먼저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는 알잖아요. 평균 변열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각각 존재하고 그 두 값이 같으면 f는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반대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대체 뭐가 있냐?
총 3가지가 있는데 x는 a에서 연속조차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분이 안 되고, 평균 변열의 극한이 발산하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서 2개로 갈립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다른 경우, 즉 뾰족한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경우. 뭔 소리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은 국평 때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안 등장하면 버리시면 되고, 미적 선택자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세요. 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fx를 x세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미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 민트색 함수를 f의 역함수로 합시다. 그럼 이 역함수에 대해서 원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접선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대치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민트색에 대한 접선이 되겠죠. 그런데 접선은 존재하는데 이 접선에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 말을 못하죠. 이렇게 수직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직선은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고등학교에서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미출제된 요소인데 혹시나 해서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9평 때 나오면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저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요거죠. 연속한데 뾰족한 거. 그리고 차선으로 많이 만나는 게 애초에 불연속인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해서 원래 좌랑 우를 조사해야 되는데, 약간 재료 몇 개를 소개를 할게요. 몇 개가 아니고 한 개. 다항함수 f에 대해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면 fx가 반드시 x-a라는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다. 이거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면 f는 x는 a에서 인수를 2개를 가져야 된다. 이건 이따 케이스 2 설명할 때 설명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얘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fa가 0이란 뜻은 여기서 근을 가진다는 것이고, f'a가 0이라는 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의 뜻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둥글둥글하게 x축이랑 접하려면은 당연히 최소한 인수가 2개 이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접선의 길이 빵이잖아요. 이건 이따 케이스 2 보실 때 보시면 되고, 일단 케이스 1 앞에서 불연속이랑 연속이랑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은 이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 나와야 되고, 특히나 이 불연속의 종류에 따라서 GA가 0이면 GX가 반드시 인수 X-A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불연속인 정도가 유한 불연속일 때랑 무한일 때랑 필요한 인수의 개수가 달랐죠. 유한계면은 무조건 인수 하나면 끝나고, 무한 불연속이면은 최소 2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 했었는데, 이번엔 이것을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과 미분 가능한 것을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g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 안 되는 거랑 미분 되는 거랑 곱해서 이 fx, gx가 미분 가능하려면 대체 조건이 뭐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때랑 똑같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 나오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fx가 이렇게 x는 1에서
뾰족한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다항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뾰족한 거랑 다항 함수를 곱했더니 미분이 가능하다고 줬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뾰족한 거랑 미분 가능한 걸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됐으니까 이 미분 가능한 녀석에 대해서 여기 꺾인 점에 대한 함수값이 0 나와야 되는구나. 따라서 gx는 인수를 x 빼기 1 곱하기 qx로 바꿔 써야겠다. 이렇게 인수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실사례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함수 fx가 x-a 곱하기 절대값 x-1이다. 근데 얘가 절대값 x-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기 위한 상수 a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 절대값 x-1은 x는 1에서 미분이 안 되죠. 뾰족하잖아요. 아이고, 왜 가능하다 썼지?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왼쪽에 붙어 있는 x-a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 가능하죠. 근데 미분 안 되는 거랑 미분 되는 거랑 곱했더니 미분 된대. 그럼 뭐라고요? 미분 가능한 녀석에 대해서 함수값이 0 나와야 된다. 즉 x 빼기 a에다가 1을 집어넣은 이 값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내가 외쳤지. a의 값이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GA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수가 하나가 확보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f가 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어떤 케이스인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x 빼기 a라는 인수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그걸 표로 정리해 놨는데 f는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g는 다항함수래요. 미분 되는 거죠. 근데 곱했더니 미분 가능하대. 그럼 전 총 4개의 케이스를 분류해 왔는데 빈출되는 것은 두 번째랑 네 번째란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분류를 제가 해놨잖아요. 무한 불연속은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x는 0이라는 이런 점근선이 있을 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 유한 불연속을 제가 의도적으로 두 개를 잘랐거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아예 다른 경우,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유한 불연속 중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즉 이렇게 빵꾸 한번 뚫리고 한 점에서의 함수값만 동동 떠 있는 경우. 네 번째가 연속인데 뾰족한 거. 크게 4개 나눴고요. 자주 나오는 건 두 번째랑 네 번째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 연속하면서 뾰족인 걸 보면은 딱 인수가 한 개면 미분 가능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예시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한번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데 뾰족한 것을 미분 가능으로 끌고 오려면은 여기다가 1차식 인수 한 개만 딱 가져오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얘가 연속 뾰족은 아니고 이렇게 한 점만 둥둥 떨어져서 생기는 불연속 함수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딱 한 개 이상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연속 뾰족보다는 얘가 더 연속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안 좋은 상태인데 왜 결론이 똑같냐? 그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 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개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자주 나온다 했던 유한 불연속인데 좌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른 경우는 이 유한 불연속을 미분 가능까지 끌어올리려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
유한 불연속을 일단 연속까지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수가 하나 필요하고, 아직 연속인 것 뿐이지 미분 가능까지는 보장 안 됐잖아요. 근데 연속을 미분 가능으로 끌어올리려면은 또 인수가 한 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탈 인수는 2개 이상 필요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유한 불연속이 아니라 무한 불연속하는 이렇게 무한대로 터져버리는 불연속이면은 이 밑에 있는 무한대로 가게 만드는 이 x분의 1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무한 불연속을 유한 불연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가 한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한 불연속을 연속 뾰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인수가 한 개 필요하고, 연속 뾰족을 미분 가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다시 인수가 한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수 개수가 무려 3개나 돼서 3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결론만 내리면 유한 불연속에다가 미분 가능을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미분 가능한 녀석의 인수가 반드시 제곱식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속하고 뾰족한 함수,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랑 그 미분 가능 함수를 곱해가지고 미분 가능으로 만들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함수값이 0 나와야 되고, 즉 인수 정리에서 인수가 정확하게 딱 한 개가 나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표 자체에 결론만 잘 외우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느냐,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fx는 4x-2 x가 1 이상일 때, 0과 1 사이에서는 2x, 0일 때는 0,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럼 얘 한번 그려보면 0과 1에서 지금 그래프가 끊겨 있는데 1 이상일 때는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이 나오고, 0과 1 사이에서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고, 0에서는 0이랬고, 0보다 작을 때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면서 요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가, 아이고 실수했다.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요렇게 올라오는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아, 잘못 그린 것 같다. 여기가 아니라 유리함수가 요렇게 생겼겠죠. 점선 여기 생기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10시라서 약간의 실수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0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불연속 함수고, 1에서는 연속인데 뾰족하니까 미분 안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아예 무한대로 터져버리는 발산이다. 이런 f와 다항함수 gx를 곱해서 만든 함수 hx가 연속이 아니고 오타요 이거 미분 가능하다면 gx는 아까 배운 대로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연속 뾰족을 미분 가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수 x 빼기 1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 여기 0에서는 좌우 극한이 다른 불연속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미분 가능까지 끌어올리려면은 x라는 인수가 2개가 최소한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무한대로 터지는 거니까 무한대를 유한으로 바꾸기 위해서 1개, 유한 불연속을 연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 하나 추가, 그 다음에 연속을 미분 가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인수 하나 추가해서 총 3개 이상 필요하니까 x 플러스 1이 있고 최소한 인수가 3개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는 아마 얘가 스킵되고 여기랑 0과 1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출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 혹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인수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증명 없이 지금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문제 풀 때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나올 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낯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 1은 미분 안 되는 거랑 미분 되는 걸 곱했을 때 미분 되려면 그 인수가 한 개 이상 보장받아야 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그 인수가 한 개에서 멈출 수도 있고 2개, 3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대표 사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즉 보통 여러분이 만나는 함수가 이런 거죠. fx, gx, 뭐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얘 미분 가능하지롱. 이렇게 해주면 여러 번 자연스럽게 했던 짓이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같다. 즉 연속성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미분 가능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얘 미분하고 1 넣어서 f'1과 g'1 정도는 같다라고 계속 유지하고는 오셔야겠다. 그래서 이 쉬운 문제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를 케이스 2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케이스 2,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래서 케이스 2-1, 쉽게 주어지면 구간 자체가 노골적으로 주어지죠. 방금 아까 전에 필기해 드린 것처럼. 그래서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서 A 열심히 넣고 해가지고 연속성 체크. 근데 이건 꼭 미분 가능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구간별로 끊긴 함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연속성을 체크를 하세요. 언제나.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조사하셔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분수식을 깔아서 문제 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냥 다 F 미분 때리고 G 미분 때려가지고 보통 계산하시죠. 제가 이렇게 분수꼴을 써놓은 것은 수학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라서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미적하는 친구들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미적하는 친구들은 진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수투는 그럴 리 없는데. 미적을 선택한 업보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표현 알아두시고, 케이스 2, 구간이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제시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절대값 fx죠. 그래서 절대값 fx 같은 경우는 얘가 fx가 0 이상이면 fx라고 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로 뱉는 거는 다 아실 텐데, 이 열받는 사실이 대체 fx가 언제 0 이상이고 언제 0보다 작은지를 안 주잖아.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상수 a에 대해서 만약 절대값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보통 절대값이 미분이 안 되는 경우는 x축이랑 만나가지고 접혀 올려진 지점에서 뾰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접혀지지 않는 지점이면 부드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f가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 f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접히는 지점이 아닌 요런 데는 여전히 뾰족해지지 않고 둥글둥글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애초에 함수값이 0이 아니면 된다. 근데 이런 게 출제가 되진 않겠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접혀짐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접혀진다는 얘기는 f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태라고 가정하면 얘를 그래프를 접어 올린다는 것은 여기 이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 이 초록색 접선마저 같이 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에 해당되는 거고,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좌미분계수에 해당되는 건데 둘이 다르잖아. 미분이 안 되는 거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F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fx의 인수가 이 x-a라는 것이 딱 한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뚫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분해봐. f'x가 앞에 거 미분하면 qx 남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안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이쪽 파트는 날아가지만 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이 0이 아닐 수밖에 없어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x가 x-a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면 짝수개인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x제곱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홀수개인데 3개 이상이면 x세제곱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접어 올리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보니까 접어 올리든 말든 간에 둥글둥글하니까 미분이 잘 되면 알 수 있잖아. 따라서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함수값도 0이면서 f'도 0이다. 접선의 길이가 0이다. 근데 인수 관점에서 보면 인수가 무조건 2개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 보통 2 또는 3입니다. 왜 4개는 안 하나요? 4개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4중근 본 적 있나요? 문제 풀다가? 거의 안 나와. 2중근 아니면 3중근이에요. 그럼 반대로 미분 가능하려면 2개 또는 3개인데 미분이 안 되려면, 절대값 붙은 함수가 미분이 딱 안 된다고 주어지면 간단해. 인수가 딱 1개면 됩니다. 방금 봤던 요 경우 인수가 1개일 때 미분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절대값 f가 주어졌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주어지면 요 x는 a에 대해서 인수 하나 만드시고 딱 1개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즉 뒤에 붙어있는 qx가 x-a를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한 놈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fx가 무려 8차 함수입니다. 절대값 x-1, x-2의 제곱, x 빼기 3의 세제곱, x제곱 더하기 1이 있는데 얘가 어디서 미분 가능하지 않냐? 얘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1에서 미분 안 가능. 얘는 인수가 2개네? 2에서 미분 가능. 3에서 인수가 3개네? 미분 가능.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네?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미분이 안 돼. 그러면 이 이론을 구체적인 함수,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해서 잘 나오는 걸 정리하면 f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일 때 이런 표현 자주 나왔어요. 절대값 fx가 딱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1 라고 주어지면 보자마자 여기서 일단 미분이 안 되는 게 확정돼 있으니 x-1이라는 인수가 정확하게 1개만 딱 떨어져야 되고, 3차 함수다 보니까 1차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은 여기 2차가 남아야 되죠. 그런데 이쪽 파트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요소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2차 방정 2차식이 나면 무조건 고민하라고 했던 게 이놈 자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실근이 2개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제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떠버리면 1차식이 무려 3개잖아. 미분 안 가능한 게 3개가 돼버리죠. 탈락. 그러니까 x 빼기 1,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딴 식으로 주어지면은 1차식이 무려 3개니까 미분 안 되는 것도 3개일 거 아니야. 탈락. 그러면 만약에 판별식이 0, 중근이면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알파 제곱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럼 얘는 인수가 2개니까 미분이 돼서 안 되는 부분이 1밖에 안 남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 저번에도 말했지만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지고 미지의 숫자 알파가 주어지면 둘 비교하라고 했잖아. 알파랑 1이 같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x 빼기 1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무슨? 즉 중근이 되려면 x는 1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서 근 자체가 안 나와. 허근이야. 그럼 뭐 문제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에 붙어있는 2차식이 1이 아닌 중근을 갖거나, 이걸 까먹어서 틀릴 수 있어요. 1이 아닌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제를 할 때 허근을 출제한 적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중근으로 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수생들이나 제가 스스로 혼자 그냥 답만 맞추려고 문제 풀 때는 허근은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편도 자주 나와. f가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주어지면 무조건 3중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fx는 0이라는 다항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2차식이면 실근의 종류가 몇 개가 되죠? 2차라고 할게요. 2차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1개, 0개 가능하죠. 3차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당연히 3개 가능할 거고 2개, 1개 되고 0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양수랑 음수가 공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0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근 하나가 무조건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4차는 또 다 돼요. 4, 3, 2, 1, 0 다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3차는 실근이 하나가 보장되어 있는데 절대값 fx에서 그러면은 이 fx가 0이 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파라고 했을 때 fx가 인수 x-알파를 가질 텐데 한 개만 가지면 안 되잖아. 미분이 안 되니까. 그럼 2개 이상을 가져야 될 텐데 만약 2개라면 얘가 토탈 3차이기 때문에 뒤에 1차가 더 붙어야 되죠. 근데 또 이 뒤에 1차가 붙는 순간 여기에서 또 미분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2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3개가 돼야지 안심하고 접어 올려도 둥글둥글한 게 나온다. 그래서 이 두 사실은 아예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빈출이고 현 시점에서는 둔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난리가 났었죠. 제가 학생일 때. 근데 이게 3차가 아니라 4차로 좀 뛰어넘어가면은 특수 케이스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엄밀하게 다 케이스 보려면은 한 6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나올 것 같은 것만 제가 따로 빼왔어요. 이번엔 f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다. 그런데 그 4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x는 1에서만. 그럼 일단 1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줬기 때문에 보자마자 인수가 뭐가 있어야 되죠?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정확하게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그럼 인수 하나를 떼왔으니까 남은 게 3차식이잖아요. 1차 떼왔으니까 3차가 남는데 이 3차 쪽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나오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3차는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항상 미분이 가능해야 되지. 근데 방금 전에 3차가 항상 미분 가능하려면 뭐라 그랬어? 3중근이라며. 그러니까 이 4차 함수의 근의 종류가 실근 하나랑 3중근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1과 뒤에 있는 요 a는 다른 숫자이겠죠. 똑같으면 4중근 되잖아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 주어졌는데 두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주어지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나요? 1에서 미분 안 되고 2에서 미분 안 되니까 한 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럼 이게 4차식이니까 뒤에 2차가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실근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가 중요. 근데 아까도 했듯이 실근이 2개가 떠버리면은 미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탈락.
중근이면 오케이, 제곱식 나왔으니까. 단 여기서 나오는 그 중근이 1이나 2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네. 1, 2가 아닌 중근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애초에 근이 나오지 마라. 허근. 하지만 누차 말했듯이 허근 케이스는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리한 3차, 4차에 대해서 특이 케이스 요것들은 암기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해해서 본인이 유도할 수 있게끔 능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이런 표현 많이 왔을 거예요.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어떤 함수 px를 둘 중 작지 않은 값,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혹은 크지 않은 값. 그러면 그 식을 적을 때 p가 결국 가질 수 있는 식이 px, px, fx나 g를 가져야 될 텐데 작지 않은 걸 가지랬으니까 결국 큰 놈이잖아요. 즉 px가 fx를 가지려면 f가 g보다 큰 놈이어야 되는 거고 g가 나오려면 g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스텝, 이렇게 작지 않다, 크지 않다란 말 나왔을 때 식을 작성하는 요령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즉 작지 않은 값, 그러면 머릿속에서 좀 간편하게 생각하려면 큰 값. 그러면 구간별로 함수가 f 또는 g로 갈릴 텐데 그 구간을 한 방에 깔끔한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f랑 g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된다. 얘가 더 크니까 f를 써야지, g가 더 크니까 g를 써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쓸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작지 않은 값이 아니라 크지 않은 값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f랑 g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px라고 그러면 일단 f 또는 g를 가질 텐데 크지 않은 값이라 하면 작은 거죠. 즉 f가 튀어나오려면은 f랑 g 중에서 얘가 더 작아야 됨. 여기는 g가 더 작아야 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따구로 생겨먹은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게 킬러급 문제가 아닌 이상 f랑 g는 보통 미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작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이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f랑 g조차 미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그거 킬러입니다. 미분이 된 상태에서 푸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f랑 g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결국 얘도 함수 f가 이렇게 놀고 있고 g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각각은 부들부들 해가지고 잘 미분이 되지만 작지 않은 값만 고르라 그러면, 큰 값만 고르라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즉 뾰족해지는 점이 생기죠. 근데 죄다 어디예요? 둘이 만나는 교점에서 문제가 생기죠. 즉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f랑 g에 대한 교점부터 찾아라. 그래서 방정식 f랑 g가 같아지는 요 실근을 싹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f랑 g랑 만났는데 뾰족하게 만났잖아요. 왜 뾰족한 거죠? 좀 더 확대시켜서 그려볼게요. 이게 f고 얘가 g예요. 그러면 큰 쪽만 그리면 요렇게 된 거죠. 왜 뾰족하지? f 관점에서 보면 여기 점에 x좌표를 알파라 그러고 베타라 그랬을 때 f 프라임 알파는 이거지, 접선의 기울기. g 프라임 알파는 요거잖아요. 둘이 다르니까 뾰족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f 프라임 베타가 요렇게 되는 거고
G 프라임 베타는 이렇게 되니까 둘의 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네. 그럼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게 F고 요렇게 이게 G가 되면 큰 쪽만 골라 잡으라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럼 교점을 여기가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이번엔 알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왜?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랑 정확하게 같아지니까. 아하. 근데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랑 다르니까 뾰족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함수를 맞닥뜨렸을 때 스텝 1 일단 교점 다 찾아. 그런 다음에 그 교점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고, 미분계수가 일치하면 안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일치하지 않으면 미분 안 되는 거고, 일치하면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밑에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이 F라 그러고 파란색을 G라 그러면 돼요. 그럼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칠해 놓은 색이 큰 쪽 골라 놓은 거. 그럼 딱 번지 와닿죠? 여기선 뾰족하다. 교점에서. 여기는 뾰족 둥글둥글니까 여기는 미분 가능. 여기는 뾰족한 부분이 일체 나오지 않고 스무스하게 쭉 가니까 싹 다 미분 가능. 그런데 계속 제가 인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인수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문제풀이 할 때 F랑 G가 동시에 나왔을 때 고려할 만한 함수가 F 빼기 G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F 빼기 G를 HX라고 합시다. 그러면 F 빼기 G가 교점이 0과 2랑 4인데 0과 2랑 4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HX라는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0과 2랑 4란 뜻이니까 HX의 인수가 X랑 X-2랑 X-4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요 인수의 개수가 꼴랑 하나밖에 없다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즉 두 함수를 뺐을 때 인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다면은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됨. 그런데 F랑 G를 그 교점을 찾았을 때 0과 3에서 만난다고 할게요. 만났는데 3에서 F랑 G가 접한다고 하면 F'3이랑 G'3이랑 같은 거고 만나고도 있으니까 F3이랑 G3이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H 관점에서 보면 H3이 빵이고 H'3도 빵이니까 인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오죠. 즉 두 함수를 뺐을 때 인수가 2개 이상 확보되면 그 부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F랑 G랑 만나는 점이 2인데 만약 둘을 뺐는데 여기서 3중근이 나온다고 하면 즉 fx 빼기 gx가 x-2의 세제곱하고 뒤에 뭐가 붙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값도 일치하고 미분계수도 일치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분이 잘 된다. 즉 이렇게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런 함수 주제가 나왔을 때 교점 찾고 둘을 뺐을 때 중근 나오면 미분 가능, 중근 안 나오고 딱 한 개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얘기를 열심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실 때 없네. 기출문제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mx다. 그런데 구간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당시에 얘가 얘보다 크면 3차 함수가 밑에 있는 mx보다 크면 이 3차 함수를 뱉고 3차 함수가 이 1차 함수 mx보다 작으면
1차 함수를 뱉어라. 아까 했던 그 크지 않은 작지 않은 그 뉘앙스의 문제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항상 미분 가능하기 위한 m 값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였거든요. 당시엔 꽤나 어려웠는데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너무 퇴물됐어. 어떻게 푸냐? 이 3차식이랑 1차식이랑 만났을 때 교점이 있을 것이고, 그건 지금 내가 모르죠. 모르면 문자 잡아야지.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함수의 미분 가능 조사하려면은 같아지는 점에서 찾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그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3차식이랑 밑에 있는 1차식을 뺀 함수를 gx라고 해볼게요. 그럼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 빼기 m 이렇게 되니까 묶어가지고 m 플러스 9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 두 함수의 차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g 알파가 0이네요. 맞죠? 그런데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중근이어야 된다며. 따라서 이 gx가 g 알파가 0이니까 인수를 x 빼기 알파라는 녀석을 갖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가져야 되죠. 근데 만약 딱 2개고 다른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모순이지. 왜? 미분이 항상 된다 그랬는데 1차식이 생겨버리면은 이 새로운 베타라는 곳에서 미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세제곱을 가져야지 이 fx라는 것이 깔끔하게 미분이 된다. 위에 있는 표로 따지자면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떤 것의 3중근이 돼야 하는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 되죠. x 세제곱 빼기 고1로 돌아가서 3알파 x제곱 3알파 제곱 x 빼기 알파 세제곱. 근데 딱 보자마자 보이네. 알파가 얼마? 1이겠지 뭐. 그러면 m 플러스 9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된다. 이게 상당히 낯설 테니까 제가 녹화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다시 웬만하면 이쪽 파트는 다시 한번 들어보고 결과는 교점에서 인수가 1개면 미분 안 됨, 2개 이상은 미분됨. 여기까지 다 암기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상 복잡하게 가면은 걔는 킬러급이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딱 이 정도까지. 얘만 해도 충분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미분 가능성 준 킬러급까지는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일단 다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이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접선, 그래프 그리기, 방정식, 부등식, 속도, 가속도라는 활용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접선과 평균값 정리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접선을 제가 자질구레하게 산수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접선 문제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보자마자 이걸 하세요.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일단 수2에서의 접선을 대하는 사고방식. 무조건 접점이 1순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접점을 숨겨요. 따라서 내가 알아가지고 접점을 미지수 깔아가지고 잡아야 된다. t, ft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를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t를 쓸 거면 저처럼 이렇게 꺾으세요. 안 그러면은 더하기랑 헷갈립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b랑 6이랑 헷갈려서 잘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글씨 쓸 땐 조심해야 돼요. 안전하게 가려면 뭐 알파, 알파도 괜찮죠. 아무튼 접점을 무조건 잡고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7월 됐으니까 이런 말 해도 돼. 곡선이랑 직선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제다. 90% 이상 답이 접선일 때 잡힙니다. 곡선이랑 직선이 같이 등장하면, 즉 fx라는 함수랑 어떤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동시에 등장한다고, 이 둘이 대체 언제 접하지? 를 찾으면 보통 그게 답이에요. 이게 1학기 강의할 때만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사해 보렴이라고 권장하는데, 7월부터는 아니야, 답은 접할 때야. 모든 강사가 다 그래. 근데 100%는 아니고 90%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하지 않는 경우도 낼 수 있긴 하니까. 그리고 접선 문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질 수 있는데, fx라는 곡선이 딱 한 개만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미 익히 배웠듯이 케이스가 3개. 접점의 좌표가 대놓고 주어진 경우 공식 쓰는 거죠. y는 f 프라임 알파, x 빼기 알파, f 알파. 즉 접점의 x좌표가 뭐 1이다 이런 게 주어진 순간 그냥 여기다가 공식만 대입하면 되니까 제일 쉬운 거 낼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 3이다, 4다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죠. 그러면 보자마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는 f'x니까 대체 f'이 언제 저 기울기 m 값을 가지는지 싹 다 조사한다. 그래서 열심히 저 x 값을 구해서 공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안 어렵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가 보통 난이도가 있었던 경우는 산수가 너무 더럽던 경우였어요. 진짜 아무리 수학 잘하는 사람도 산수가 많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수투 문제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응용되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려놨듯이 곡선을 하나 던진 다음에 여기다가 직선 같은 거 하나 줘요. 그리고 이 직선과 곡선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럼 보자마자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이 직선과 기울기가 평행한 접선을 찾아가지고 그때의 접점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접점과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최단 거리다. 거의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것도 준킬러급밖에 안 될 거예요. 케이스 3 가장 짜증나는 경우, 바깥에서 그은 거. 이런 경우 바깥의 한 점에서 fx에다가 그은 경우.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짜증나는 점이 접점을 내가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읍시다. 그래서 일단 무지성으로 공식을 쓴다. y는 f't, x 빼기 t, ft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이 p, q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대입해주면 이 t에 대한 겁나게 복잡한 방정식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t 값을 구해내면 이 t가 지금 접점의 x좌표잖아요. t 값을 구해내면 내가 모든 접점을 다 알아내는 거니까 완사 오케이. 근데 수능 문제에서 진짜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어떻게 되죠? 얘 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개수라도 구해라 라고 해서 얘를 뒤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 파트로 끌고 가가지고 우변에 있는 함수를 y, 얘도 y 잡아서 요 상수 함수랑 이 더러운 함수랑 교점의 개수를 보통 요구하죠. 그 교점의 개수라 함은 이 t의 개수랑 일치할 테니까 접점의 x좌표의 개수랑 같고, 접점의 x좌표의 개수랑 당연히 접선의 개수랑 같겠지. 사실 거짓말인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끔이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같다고 봐도 돼요. 이 말도 원래 3월 때는 얘들아 엄밀하게는 다른 경우도 있거든 하면서 막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7월이야. 같다고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관련 문제도 제가 예제로 넣어놨으니까, 연습문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함수 f가 하나만 덜렁 주어지면은 이 세 개를 떠올리셔야 되고, 곡선이 두 개 주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공통 접선 문제입니다. 이렇게 f가 있고 g가 있을 때 공통으로 접하는 갑자기 이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선, 공통 접선. 그런데 문제는 얘도 케이스가 두 개로 갈려요. 여러분이 익히 봤던 문제들은 대부분 얘일 겁니다. 접점 자체가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접점이 일치하면 요 알파에서 함수값도 당연히 일치하고 접선의 기울기도 일치해야 되니까, 알파가 여기를 안 써놨네. A라고 할게요. FA랑 GA랑 같고 F'A랑 G'A랑 같다.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까 F랑 G가 동시에 등장하면 생각하라고 했던 게 HX는 F 빼기 G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FA랑 GA랑 같고 F'A랑 G'A랑 같으니까 HA도 빵, H'A도 빵. 따라서 HX는 X-A라는 인수를 두 개는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까지 해석했으면 좋겠다. 즉 공통접선을 가지면 둘을 뺐을 때 제곱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짓이 이렇게 fx가 나와 있고 이렇게 gx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4라고 나와 있으면 fx 빼기 gx를 1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x-1이라는 인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접하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x-4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톡톡 튀어나온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거, 공통 접선이긴 한데 이렇게 접점이 다른 경우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이게 평가 문제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왜 이걸 설명하냐면, 미적분 파트에서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5개년대로. 언제 수트에 침범할지 몰라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의 접점의 X좌표를 A라 그러고 G에서 접할 때는 접점의 X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별 수 없이 산수 노동을 해야 돼요. F 관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y는 F'A, x-a 더하기 fa인데 이 괄호를 남기지 마시고요. 전개하세요. 그럼 F'Ax 뒤에 블라블라. 그 다음에 G 관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y는 G'B, x-b, gb 인데 얘도 여기 있는 괄호를 남기지 마시고 다 전개를 해서 G'Bx 블라블라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파란색과 밑에 있는 빨간색은 일치하잖아요. 즉 개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기울기랑 y절편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식을 보고 아니 뒤에 있는 게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기울기를 비교하는 식에서 1차식이 튀어나옵니다. A랑 B에 대한 1차식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1차식이 주어지면 연립하기 엄청나게 좋잖아.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밑에 있는 데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 풀이를 아냐 모르냐의 싸움이지 계산 자체는 복잡하게 안 나올 거예요. 대표 예시가 밑에 있습니다. 두 함수 y는 x세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32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x세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x세제곱 더하기 32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절대 못 만나죠. 그럼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이런 느낌으로 나올 텐데 딱 봐도 접점 다르네. 그럼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따라서 접점 하나는 A, A 세제곱, 다른 놈은 B, B 세제곱 더하기 32. 당연히 A랑 B는 다름.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그 짓, 아이고 이걸 막 해보면 A 관점에서 구하면은 3a제곱 x 빼기 2a 세제곱 나오고요. 산수는 그냥 스킵할게요. B 관점에서 보면 3b제곱 x 빼기 2b 세제곱 더하기 32이 나옵니다. 그럼 개수 비교를 통해서 기울기랑 기울기 비교, y절편과 y절편 비교 하시면 봐봐, 기울기 파트 비교할 때 너무 쉽게 나오잖아. a제곱은 b제곱인데 a랑 b랑 다르댔으니까 a는 마이너스 b라는 깔끔한 1차식이 나와서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기가 너무나 좋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산수니까 쭉쭉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까먹지만 않고 계세요.